최대한 내려볼게요. 오. 너무 아픈데요? 아니에요, 너무 땀 나셨어요. 근육질 몸매나 늘씬한 몸매도 좋지만은 균형 잡힌 몸매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어디가 어떻게 불균형이 생겼는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동작을 통해서 우리 몸의 불균형 상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세를 부르면서 하는 일명 오버헤드 스쿼트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보고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 스쿼트 운동인데요. 이제 최근에는 그 오버헤드 스쿼트를 통해서 이제 발목, 고관절, 등과 어깨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까요? 네. 패턴이 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상체 구부러짐이거든요. 네. 즉 일반적으로 발목이 딱딱한 경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손이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깨 유연성이 안 좋은 경우들이 그렇고요. 양쪽 엉덩이가 균형 있게 내려가는지 아니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보통 이제 골반이 틀어진 경우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유연성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대표적으로 오래되면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근육과 고관절 뼈가 마찰을 일으키는 마찰 증후군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허리에는 디스크라든가 어깨 충돌 증후군 등 다양하게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대도 이 자세를 통해서 이 동작을 통해서 자세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나이 드신 분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서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네.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근데 제가 좀 짧게 여러 개 있어요. 필라테스 6개월, 그 발레 3개월, PT 4개월. 진짜 밖에서 하지 말랬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간거리 걷는 100, 200 위주. 이 하면 항상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요. 이렇게 뛰어나갔습니다. 100m 기록 최고 기록이 얼마예요? 네. 최고 기록이 100m. 제가 100m 13분 뛰고 와. 키가 아파가지고. 주로 제가 등산이나 트레킹 그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체 쪽은 약간 좀 운동이 했는데. 벽에서 오버헤드 스쿼트를 할 때요. 벽에서 발끝까지 대략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을 남겨주시고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그리고 만세에서 팔꿈치를 완전히 펴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시작하면 이렇게 허벅지가 지면에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그대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벽에다 touch나요? 네, 이 동작이 완전하게 수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 고관절, 등을 포함한 어깨의 움직임이 정상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에 문제인지 한번 다른 스쿼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손가락 꼭 붙여야 되나요? 네.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손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스쿼트 내려가 보실게요. 저 여기가 찢는 거. 최대. 네. 내려가서 잠시 멈추시면 내려가 볼게요. 오. 그렇죠. 네.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요? 2등, 3등 같은데요? 자. 오우. 천천히. 하나. 천천히. 천천히 내려갔다 오실게요. 됐습니다.
앞으로 쏠려서 만났죠. 그건 이제 아마 발목 쪽이 엄청 타이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부상이 발목. 육상 아까 네. 일반적으로 발목이 딱딱하면 이게 상체 앞솔림이라고 하는데요. 아킬레스랑 발목이 짧아지면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게 돼요. 이 몸통 라인하고 어깨 라인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시옷자가 되죠. 네. 이렇게 그럼 어깨가 조금 덜 올라가시니까 혜윤 씨는 발목하고 어깨 움직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서 있을 때도 보면 다리가 이렇게 X자 다리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X자 다리처럼 되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자꾸 이제 하중을 많이 받게 되고 이쪽 이제 자꾸 통증이 생기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목이 이렇게 잘 움직여져야 안 되는 이유가 이 바깥쪽으로 간 근육이 계속 일을 해서 이 관절을 제대로 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고 근데 발목이 정말로 이렇게 살짝 돌릴 때도 살짝 덜그럭거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재경 씨 스쿼트 한 거 보면 꽤 괜찮게 나왔죠. 그렇죠? 상체는 되게 좋아요. 제가 그 PT 받을 때 팔 운동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엄청 똑똑하거든요. 오, 그런데. 진짜입니다. 그러죠. 안 눌립니다. 대신에 이제 두 분과는 조금 다른 증상이 하나 있긴 한데요. 아까 그 골반이 조금 안 좋다고 하셨죠. 네, 근데 맞아요. 스쿼트 내려갈 때 보면 이 힙이 한쪽으로 조금 쏠려 있어요. 몸통도 그죠? 이쪽으로 네. 좀 많이 쏠려 있죠. 연구 논문에서는 골반에 약간 틀어짐이 있다라고 해요. 약간 짝짝이 네, 그런 현상이 조금 있으신 거죠. 평상시에 하이힐을 많이 신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올바른 걸음걸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고 걷게 되면 보폭이 아무래도 이렇게 멀리 가지 않고 조금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쪽을 쓰지 않고 걷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지금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게 버텨야 되는데 이 근육이 못 버텨지니까 자꾸 뒤로 넘어지는 거 같고.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거의 그 하이힐을 안 신고는 그 생활을 안 하실 정도로. 제가 특히 20살 때부터 하이힐을 좀 많이 신긴 했어요. 또 저는 또 직업상 일할 때도 신게 되고, 제가 딱 한쪽, 오른쪽 골반에서만 소리가 났는데 왜 여기서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과 튀어나온 뼈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작을 할 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날씨를 하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한 번도 이렇게 방송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는 골프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해결책 좋은데. 몸통하고 다리 쪽의 움직임은 좋으신데 지금 팔이 많이 굽어지신 건 아까도 팔이 쫙 뻗어야 되는데. 그쵸. 팔이 쭉 뻗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근육이 짧다 보니까 이게 잡아당기면서 팔이 이렇게 짧아지게 된 거죠. 어깨도 앞으로 쏠리게 되는데 허리도 약간 이렇게 수그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 보면 구부정하게 자꾸 이렇게 되시잖아요. 자꾸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자꾸 이제 수축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테스트 할 때는 앞쪽으로 가시는데 쓰게 되면 약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쓰시는 이유는 우리 코어라고 하는 척추를 잡아주는 장근육들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내 몸이 지탱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지탱이 이렇게 기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뭐 등산을 뭐 하시기 때문에 하체는 좋지만 그냥 등산을 쭉 하신다고 하면 배에다 힘주는 그런 연습을 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고. 혜연 씨는 그 과도한 상체 굽힘하고 팔이 떨어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목하고 어깨 쪽이 움직임이 좀 좋지 않고 딱딱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발목하고 어깨 쪽 그 폼롤러하고 스트레칭을 좀 할게요. 네. 하실 수 있으면 올라서시면 최고로 좋아요. 너무 아프네요? 원래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픕니다. 처음에는 자극이 안 갔던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감각이 이제 과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근육도 당연히 풀려지게 되고 신경도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통증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발을 들어서 올리시고요. 여기에다 대면 아킬레스가 되고요. 발을 이렇게 올립니다. 양손 올리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돌려보실게요. 얘를. 그렇죠. 시원한 것 같아요. 네,
복근에다 힘 꼭 주시고 이렇게 한 20번 문질르시게. 네. 복근에 힘 들어가지 않나요? 네, 엄청 들어가요. 네, 1타 2피. 내일 근육통이 올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렇죠. 뒤로, 그렇죠. 무릎 구부렸다가 네, 피면서 뒤꿈치 바닥에 쭉. 지금 어떠세요? 뒤가 너무 땡겨요. 네, 뒤꿈치를 제 손 꽉 밟을게요. 더 이게 최대예요. 밟아주세요. 제 손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뒤쪽이 엄청 베겨요. 네, 그 아픈 데를 눌러주세요. 팔이 자꾸 떨어져. 중력이 이쪽에 가는 것 같아요. 시선 약간 앞에 보시면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호흡 늘어나세요. 네. 내려가세요. 네, 5, 6 계속 내려가려고 노력할게요. 8.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총량은 괜찮은데 이게 좌우 편차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쪽을 좀 그 스트레칭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발 쪽 스트레칭을 좀 할 거거든요. 왼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리시고요. 네. 그리고 이 엉덩이 측면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아픈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아픈 데가 있으면 한번 그 아픈 데를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네네네. 여기 아래쪽일수록 더 아픈 것 같아요. 이쪽보다. 보다 건강하시네요. 근데요. 쥐가 나요? 네.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약간 이거 축구장에서 선수들 지나면 하는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았어요. 네, 오른쪽 올리시고 네, 똑같이 오른쪽 엉덩이 네, 그리고 왼쪽 어깨를 이쪽 무릎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그 딱딱했던 부위가 네,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에요, 너무. 이 상체에 앞솔림 하면서 팔이 떨어지는 이런 유형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등을 펴는 운동하고 그다음에 어깨를 펴는 운동 두 가지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면서 몸을 쭉 늘어뜨려 호흡 뱉어주시고요. 아무래도 컴퓨터나 이제 사물을 많이 보시다 보면 등이 계속 이렇게 구부러져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은 좀 펴주면 아까 그 스쿼트 상태에서 팔이 훨씬 더 잘 올라갈 거거든요. 뱉으면서 올라가야 몸이 이완이 되니까요. 후 이렇게 뱉으면서 네, 후 길게 오래 뱉을수록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시원하세요? 약간 그렇죠. 늘어나세요? 예. 늘어난 느낌 있으세요? 땀 엄청 나잖아요. 괜찮으세요? 예. 땀 나셨어요? 쭉 앞에 보고 쭉 내려갈게요. 갈 수 있는 만큼. 오케이. 오, 좋아졌는데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이 어깨 라인하고 이 무릎 라인이 서로 만났었는데 지금 이제 평행을 이루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좋아진. 오, 기억하세요? 아까는 아까 모습하고? 거의 그쵸, 서로 이렇게 만났죠, 이 네. 선이. 이 정도면 거의, 네, 준수한 성적입니다. 준비, 만세, 시작. 와우. 좋습니다. 오, 진짜 뭐예요? 네, 오, 진짜 가운데로 왔네요. 그죠. 되게 신기하다. 처음에 검사했을 때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좌우의 균형이 안 맞아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하고 강해진 걸 스트레칭하는 거 어떤 게 좀 먼저 효과가 있으려면 강했던 근육을 이렇게 스트레칭하면 훨씬 더 극대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근육보다는 뒤쪽 근육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발까지 연결되는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하기 때문에 증상이 바로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틀어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고 바로 근력 운동을 하면 이게 몸이 그 비대칭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요. 항상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폼롤러 하고 스트레칭해서 균형을 잡아놓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시작. 네. 됐습니다. 힘드시죠? 아니요. 네. 지금 됐나요? 네, 네. 팔이 아까보다 훨씬 많이 팔이 펴졌거든요. 약간은 그죠? 머리 됐다가, 느껴지세요? 네. 지금 좀 펴진 상태로 상대적으로. 등산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등산은 다리 쪽 운동인데 이제 코어하고 이 상지의 운동이 없으셔서 예. 팔이 조금 움직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등 펴신 거하고 예. 그 다음에 어깨 두 가지 하시면 아마 상체가 이 뒤쪽이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실험 이제 보셨는데 오버헤드 스쿼트, 그다음에 만세 스쿼트 같은데 근데 이 자체도 운동이 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오버헤드 스쿼트가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오버헤드 스쿼트를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아니면 중량을 올리면서 트레이닝으로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중량을 올린다는 게 무게를 들거나 덤벨을 들거나 바벨을 드는 운동들. 하지만 이 동작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했던 그 폼롤러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밸런스를 잡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은 일반 스쿼트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습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의 쓰임이 규칙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서 몸에 데미지도 적고요. 균형 잡힌 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체, 하체, 네, 여러 좌우, 부분에서 앞뒤 이렇게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 좀 어떤 현상들이 좀 나타납니까? 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증상들이 생기는 게 이제 뭐 그 라운드 숄더나 아니면 이 어깨 그 경직으로 인해서 이제 어깨 움직임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생기게 나이 되죠. 들수록. 네, 왜냐하면 일상생활 중에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딱딱해지게 되죠. 집에서 이제 혼자 해보신 분들은 유형이 파악이 되면 뭐 어떻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까 세 분의 케이스에 본인이 만약에 해당된다면 동일한 운동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폼롤러 하고 폼롤러 한 부분을 스트레칭하고 순서는 그렇게 되십니다. 자기 안 되는 부분에 네. 스트레칭을 통해서 좀 강화해주면 네. 일단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그 근력 강화를 좀 네. 해주고 균형이 무너지면은 많은 병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기에 앞서서 자기 몸의 균형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치고 이해하면 즐겁다! 건강 알고리즘! 됐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